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시가 새해 역점 사업으로 인구 30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인구 50만 명에 준하는 각종 혜택들을 받게 되는데요. 인구를 30만 명까지 늘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이 올해 주력하겠다고 밝힌 목표가 특례시 지정입니다. 특례 도시가 되면은 재정이나 조직 자율권 등에서 많은 권한을 춘천이 갖게 됩니다. 춘천을 더 한층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됩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교부금이 증가하고 시장이 직접 도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소와 경찰서도 추가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려면 일단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 돼야 합니다. 강원도 8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의 16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인구 30만 조건까지 갖춘 시군은 인구 50만 대도시에 준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원주는 인구가 30만이 넘지만 면적이 기준에 못 미치고 강릉은 면적은 되는데 인구가 21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춘천시는 면적 조건을 갖춘 만큼 내년까지 인구 30만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특례시 지정의 관건은 인구 수입니다. 현재 춘천시 인구가 29만 800명이니까 내년까지 앞으로 2년 동안 9,200명을 더 채워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와 내년에 연간 4,600명씩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춘천시 인구는 1년 평균 1,100명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50대 이상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30, 40대는 일자리가 부족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첨단 산업 도시나 또 교육 도시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인구 30만 만들기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전략을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30만을 달성한다고 해도 2년 동안 유지를 해야 해 반짝 증가가 아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시가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며 지난 2021년 조례를 개정해 올해까지 3년 연속 10%씩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화율이 높아지지 않아 요금을 더 올려야 할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그만 올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경자 씨가 점심 영업을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최근 많이 오른 수돗물값 때문에 조금이라도 물을 아껴 쓰고 있습니다. 아유, 힘들지요. 요새 뭐든지 안 비싼 게 없는데 다들 비싸가 그런데 물인단에 아끼고 전기세나 조금씩 아껴야지 그래도 살지. 서민들 살기는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강릉시는 지난 2021년 6월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강릉시 하수도 요금 조례를 개정해 그해 7월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10%씩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톤 이하를 쓰는 가정용은 2021년 6월 톤당 556원에서 올해는 740원으로 100톤 이하를 쓰는 식당 등 일반용은 1,019원에서 올해 1,356원으로 올랐고 목욕탕용,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비슷한 비율로 올랐습니다. 강릉시가 당시 조례를 개정했던 이유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것. 요금 현실화율은 원가를 요금으로 나눈 비율인데 상수관 교체나 시설비 등이 커질수록 낮아지며 100%보다 낮으면 적자를 보면서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속초 82%, 강릉 71%, 동해 59%, 양양 48%, 삼척과 고성 43%, 정선 39%, 태백 30% 수준입니다. 현실화율을 높이려면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낡은 상수관 정비 등의 사업이 해마다 수백억 원씩 시행돼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현실화율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시군들은 예산을 수도요금으로 전용해 적자를 메우다 보니 현실화율을 높여야 하는데 가파른 물가 상승과 시민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수요자분들, 시민분들의 부담 능력과 또 그리고 저희가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제 가치 인식 부분이 저희가 적절한 그 상황에서 적절한 이제 요금을 현실화를 찾아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해 결국 언젠간 다시 요금을 인상해 현실화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원주시가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이제는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원주시의 설명인데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를 바로 매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종량제 봉투로 수거되는 생활 쓰레기 가운데 일부는 고형연료, 즉 SRF로 만들고 나머지는 땅에 묻어 처리하는데 매립이 금지되면 소각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대부분 시군도 소각장을 운영하는 상황에 원주도 소각장 설치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 입지는 물론 규모, 민간 자본 투입 여부, 폐열 활용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건립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소각장을 어디에 지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폐기물 처리 시설과 매립장이 모여 있는 이곳 사제리 환경사업소 일대에 건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신청을 받아 소각장 위치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원주에서 쓰레기 소각장과 유사한 SRF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두고 오랜 시간 찬반 갈등을 겪다 결국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 시책 사업도 무산이 되고 주민도 많은 또 상처를 남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시작 단계부터 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주시의 소각장 건설 사업은 관련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일손이 크게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공업체마저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속초에서도 지역 특산물의 하나인 명태 가공업체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법무부의 승인으로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리 배치됐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황태를 만들기 위해 러시아산 냉동 명태에 배를 가르고 알과 내장을 빼 세척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공장은 할복 공정에 내국인 6명이 전부였는데 지난달부터 베트남 근로자 7명이 들어오면서 당장 설 명절 바쁜 시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데 계절 근로자 이 기간이 4월달 되면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또 인력난이 또 심해지지 않을까. 속초시는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명태 가공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건의해 지난해 32명이 처음으로 배정됐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속초와 인근 지역 결혼 이민자의 사촌 이내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모집해 무단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태 가공 공장과 비슷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속초 해양산업단지 내 다른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명태 관련 업체만 국한되지 말고 단지 내로 좀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그 타업종들도 좀 이렇게 계절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그런 그 규제를 좀 완화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수산물 가공업종은 3D 업종으로 여겨져 내국인은 거의 구하기 어렵고 인근 경동대 부업 대학생을 모집하지만 그나마 외식 서비스업에 밀려 고용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으려면 젓갈이나 홍게도 명태처럼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명태 가공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안 되는 거였는데 계절성이 좀 강하게 인식이 되고 또 업무 자체가 어가에서 하는 업무랑 좀 다르지 않다고 법무부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올해 속초 지역 명태 가공업체들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는 1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명태 외에도 젓갈, 홍게 등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들의 인력난을 덜어줄 방안 마련이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이 214만 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재정 365에 공개된 2022년 지방재정 통합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 1,629억 원, 보육시설 3,561억 원, 기초연금 7,917억 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복지 지원은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 집중되는 측면이 많아 지원을 받지 않는 인구까지 포함해 단순히 나눠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초빙 강사들이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연구원이 최근 아침 포럼 강사 대부분을 자질이 부족한 보수 우익 인사로 채웠다며 비판했습니다. 두 정당은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 뉴라이트 소속 학자와 군사 독자를 미화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학사 특혜를 주거나 공금을 유용해 징역형을 받은 보수 인사들을 잇따라 강사로 초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정당은 강원연구원이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에 매진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와 직원을 폭행한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원주의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점주에게 상해를 입혀 기소된 16살 김모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년 보호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교화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 보호 재판에 출석한 지 나흘 만에 취한 상태에서 점주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도는 스쿨존 제한 속도 탄력 운영 시범 사업을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시범 운영 대상은 춘천 봉이초등학교와 강릉 남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2곳으로 평일 밤 8시에서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토일 공휴일에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상향 조정됩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4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한 뒤 그 효과를 분석해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가 해양수산시책 관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환동해 본부는 올해 1,744억 원을 투입해 자원 조성과 항만, 어촌 어항, 복지 어촌, 여행 레저 등 161개 사업을 추진하며 K-연어 클러스터와 연안 항만 방제 연구센터 건립, 국제 크루즈 관광 등 3대 주요 핵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해 신항 개발에 366억 원을 비롯해 국가 어항 개발 259억 원 등 6개 국책 사업에는 976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합니다. 설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가운데 명절 전날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748건으로 평소보다 23%가 많았습니다.
또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교통사고가 583건으로 다른 시간대에 비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설 연휴 기간 안전한 도로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단은 설 연휴 기간 특별 방역, 의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설 연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도와 시군, 보건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치한 채 확진자 현황과 병상 배정 상황을 공유합니다. 또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18개 보건기관을 포함해 27곳의 선별 진료소를 정상 운영합니다. 이 밖에 검사, 진료, 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연휴 기간 운영합니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병상 114개와 일반 병상 111개를 가동하며 투석, 분만, 소아 등 특수병상도 87개를 확보했습니다. 춘천시가 설 연휴 기간 가축 전염병 방역을 강화합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본부 비상근무반을 운영해 신고와 상황 보고 체계를 24시간 유지하고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 초소도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전후로 매일 공동방재단과 소독 차량을 이용해 가금, 양돈 농장과 철새 도래지 주요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축산 농가에는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동해항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항을 통한 수출액은 8억 2,459만 달러로 2021년보다 53% 늘었고 지난 2014년 역대 최고 수출액인 6억 6만 달러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품목별로는 러시아로 보내는 중고차 수출액이 가장 많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국내 다른 지역에 러시아 항로가 막히자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카페를 이용한 화물 수송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가 공모한 2023년 초등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운영을 신청했습니다. 2025년 전면 실시에 대비해 30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달 말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 후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후 돌봄에 이어 저녁 8시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저녁 돌봄도 실시합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78명 모두가 제87회 의사국가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특히 장서연 학생은 320점 만점에 308점을 취득해 수석 합격자가 됐습니다. 수석 합격자는 개교 이후에 처음 배출한 겁니다. 강원대학교는 재학생 47명이 응시해 45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강원도에서 하루 평균 7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설 연휴 기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27건입니다. 원인별로는 화기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31건,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도 각각 41건, 3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은 오는 20일부터 5일간 종합상황실 근무자를 보강하고 도내 다중운집시설과 화재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등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춘천시가 온라인 쇼핑몰인 춘천몰의 마케팅을 강화합니다. 명절과 가정의 달에 맞춘 시기별 기획전과 할인 혜택,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비대면 라이브 커머스 등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합니다. 현재 춘천몰에는 87개의 중소기업이 입점한 가운데 춘천시는 기업의 판매 수수료를 없앤 데 이어 올해부터는 모바일 춘천사랑 상품권 결제도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 16명 가운데 원주 3명, 태백 1명 등 모두 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예비 소집 등을 통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강원 지역 아동은 51명이었고 가정 방문과 경찰 수사 등으로 모두 그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정성군이 오는 22일 설날에 가리왕산 정상에서 일출을 볼 수 있도록 케이블카를 운행합니다. 해맞이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첫 운행 시간은 오전 6시 30분으로 일출 시간보다 앞서 운행돼 정상에서 일출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매주 월요일은 휴무지만 이번 설 연휴 월요일인 오는 23일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홍천 지역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는 25일부터 실시됩니다. 홍천군은 홍천 군 비행장과 남면, 서면, 매봉산 종합훈련장 소음대책 지역 주민 140여 명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한 데 이어 오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상금 신청 접수에 나섭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